자, 훌라후프 안에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보여주라 그래서 사진 한번 찍은 건데.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영상과 이어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시작 단계 중 지금 브레인스토밍 다음에 연결해서 친구 찾기, 유모카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안내해드렸지만 5세 이하라면 유모카 할 필요 없고요. 교사가 유모카에서 게시해주면 되고 6세 2학기 또는 7세의 경우에는 유모카 하라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유모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뭐 사는 곳, 서식지, 생물일 경우에는, 그리고 뭐 먹이, 그리고 뭐 생김새, 이것들끼리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우리가 60개의 생각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이 60개가 다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같은 친구끼리 모은다고 해서 친구 찾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그냥 같은 친구끼리, 비슷한 친구끼리 찾아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알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대부분 이해를 많이 해요. 친구 찾기 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은요, 준비물은 동그라미 그 60개의 종이, 그 다음에 저는 이 동그라미 뭘까요? 이거 훌라후프예요, 훌라후프. 훌라후프를 저는 다 깔아놔요. 이것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깔아놔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저는 대부분 이거 놀이실이나 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 60개의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 애들이 30명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2개씩 가져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일단은 랜덤으로 하나씩 다 종이를 딱 하나만 갖고 있게 해요. 아이당 하나. 그리고서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애가 나와서요, 얘기하는데 이 종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는 그냥 애들한테 멘트 줘요. 더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더듬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종이에. 더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더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비슷한 친구끼리 가는 건데 얘가 만약에 처음 타자다. 비슷한 친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앉고 싶은데 가서 앉는 거예요, 얘가. 그럼 여기 앉아요. 그럼 여기 누가 와 있어요, 지금? 더듬이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가 이제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친구가 나왔어요. 두 번째 친구가 나와서 또 똑같이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있는 거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비슷한 친구 있니? 라고 했을 때 얘가 비슷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여기로 가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애들은 대부분 비슷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연달아 나오면은 이때는 좀 헷갈려거든요. 그때 그냥 놔둡니다. 애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자, 다른 친구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파리야, 막 이렇게 했죠. 그러면 파리하고 더듬이는 비슷한 친구니?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봐요. 여기 친구가 어디 있을까? 해서 얘가 선생님 저 친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 없는 데 가서 앉아보자 해서 얘가 혼자 다른 데 가서 앉아요. 알아서 애들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지만 교사가 유도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냥 알아서 가도록 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파리인 경우에 다른 곤충들 많이 모여있는 데도 있고 뭐 먹이가 모여있는 데 있다. 이랬을 때 얘가 막 혼란스러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친구들이 더 비슷한 것 같니? 라고 물어보고 얘가 선택해서 가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다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생각대로 가도록 저는 놔둡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친구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검은색이에요. 이랬을 때 얘는 색깔에 가서 앉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가서 앉을 수 있어요. 어떤 애 여기 와서 앉더라고요. 비슷한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두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한 세트가 끝났어요. 30명이 지금 한 세트 끝난 몇 개 종이가 남았죠? 30개의 종이가 또 남았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훌라후프 안에 잘 보이도록 가운데 모아서 놔두고 와서 한 개씩 생각을 더 말해보자 라고 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여기 생각 다 적혀 있어요. 여기 다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애들 모으고 나와요, 애들은. 그래서 다시 여기 와요. 그래서 한 개씩 또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2번 반복하면은 친구 찾기가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다 찾아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친구 찾기가 다 돼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훌라프 안에 애들 앉았죠. 제가 사진 좀 가져왔거든요. 자, 훌라프 안에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보여주라 그래서 사진 한번 찍은 건데, 애들이 이렇게 팀별로 다 앉아 있잖아요. 뭐 혼자인 애도 있어요. 보면은 뭐 여러 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뭘 하라 그러냐면, 얘들아, 그러면은 너희들 비슷한 친구끼리 모였는데 거기에 팀 이름을 한번 정해볼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팀 이름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정하는 거야 라고 하고 한번 예시를 교사가 들어줘요. 그럼 애들이 말을 알아들어요. 예시를 보여주면. 그래서 팀 이름을 정하도록 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특히 7세는 너무 잘하거든. 6세 2학기나. 그러면 여기는 몸팀, 여기는 사는 곳팀, 애들이 다 정해요. 여기는 먹이팀 막 이렇게 정해요. 애들이. 여기는 뭐 색깔팀 뭐 이런 식으로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팀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는 거고, 그게 분류되는 그 유목화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쓰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저는 다 끝내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보세요. 얘네 보세요. 지금 얘네 지금 뭐 들고 있죠. 이렇게 뭐 들고 여기에 이제 종이들을 붙여져 있죠. 보면은 다 마찬가지예요. 종이 붙여져 있고 얘네 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저는 미리 아이들이 붙일 종이를 다 분류해서 준비를 미리 해놔요. 이제 유목하니까 전 색깔 다 다르게 해서 이런 뭔가 주제와 관련된 모양으로 제가 교사가 준비한 어떤 종이를 준비하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팀의 그 생각들을 선생님이 나눠준 종이에 풀로 붙여보자 라고 하면 그냥 종이만 나눠주면 애들이 금방 붙이기 때문에 이거 붙이는 거 5분밖에 안 걸려요. 사실 애들이 다 같이 붙이니까 자기 팀에 두 개씩만 붙이면 돼요. 한 명당. 그래서 금방 유목화된 종이가 이제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온다. 이게 애들 생각 붙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교사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요, 교실에 주제망으로 어떤 게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려서 보여드리면 이제 주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붙인 거를 여기 게시를 하면 돼요. 제목 적고 팀 이름 적고 이렇게 게시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유목화에서 여기 뭐 사는 곳, 생김새, 먹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뭘 정하냐면요, 팀을 구성해요. 유아들의 팀을 구성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아 주도에 놀이가 되게 하는데 굉장히 팀을 구성하는 게 유리하고 좀 더 교사가 접근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애들이 한 명이 혼자서 놀이를 생각하라고 하면 물론 창의적인 아이들은 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놀이를 창안하는 것 자체를, 새로운 거 생각하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어가 많은 아이, 완전히 지금 자기는 이제 뭐 자존감도 올라가고 지금 주도성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왜냐면 자기가 놀이를 계속 창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별로 없고 소극적인 아이들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말을 못하고 친구만 많이 하는 모습 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굉장히 더 소극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저는 팀 구성을 해요. 왜냐하면 팀 구성을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생겨요. 놀이를. 그러면 이런 아이도 같이 포함돼서 우리가 내가 주도가 돼서 놀이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팀 구성을 추천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꼭 팀을 정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팀은요,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상관없는데 팀을 정하면 계획성이 더 있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놀이가 조금 더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그룹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말하고요. 그리고 팀을 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고 하면 대집단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혹시 생각나는 놀이 있니? 하고 싶은 놀이 있니? 라고 물어봐도 되고, 또는 놀이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창안한 놀이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끄집어 와서 그 놀이를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이나 해가지고 확장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더 덜 계획적이고 그렇지만 좀 더 놀이 중심에 맞는 진행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후 활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애들이
뭔가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이들이 그걸로 새로운 놀이가 다시 재탄생되는 경우에 아이디어가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진행 팀별로 안 했을 경우에는요. 그 대신에 아이디어가 조금 더 특이한 게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팀별로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많은 아이가 있는 팀에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닌 경우에는 자극을 못 받아요, 다른 애들이. 그런데 이거는 대집단으로 서로 보면서 다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기 때문에 이거인 경우에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던 간 여러분들이 팀을 나누고 안 나누고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팀 구성을 하는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 유목화 팀으로 팀을 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유아 자율로 팀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전 둘 다 해봤는데요. 이걸 했을 때가 더 좋아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자율적이니까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 아이들이 대부분요, 친한 친구랑 많이 팀을 구성을 해요. 교실에 뭐 테이블을 이렇게 제가 마련해 두고 뭐 책상이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뭐 5-6명씩 이렇게 분류해서 제가 이제 종이로 적어 놓으면 여기 5, 4, 6 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몇 명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 팀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앉아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교사가 강조해야 될 건 팀의 명수도 강조하지만 플러스 그 소주제 강조를 해야 돼요. 분류된 주제. 내가 생김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친구는 생김새에 대해서 팀에 가서 앉고, 내가 거미의 먹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친구는 먹이 팀에 가서 앉아보자. 이렇게만 해도 애들이 좀 관심 있는 데 가면서 친한 친구를 데려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건 걔네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친한 친구 데려가는 건. 근데 교사는 최대한 관심 있는 그런 소주제 쪽으로 아이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 팀 구성을 해서 이 팀이 어떻게 지금 놀이를 생각해서 갈지는 조금 뒤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 팀 구성까지 빨리 끝내버리세요. 유목화 한 날 팀 구성까지 끝내버리면 돼요. 왜냐면 유목화해서 그냥 가게 되면은 바로 그게 팀이 되는 거고, 1번으로 가면 2번으로 가게 되더라도 아이들이 지금 이미 유목화해서 왔기 때문에 그 유목화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책상에 앉는 거 5분이면 끝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날 그냥 바로 진행해 버리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이렇게 팀이 구성되죠. 그러면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팀끼리 그냥 그 자리에 앉도록 해요. 그 자리 책상 위에 여기는 먹이팀, 아이들이 뭐 먹이팀에 대해서 뭐 그림 그린 거 위에 천장에 달아주고, 여기는 사는 곳 팀 해서 이렇게 적은 거 천장에 달아주고 해서 그 팀의 팀원 이름을 적고, 애들이 항상 이제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그 자리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앉도록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모이기도 쉽고 애들도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저는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 팀을 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한 놀이나 활동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놀이를 너희들이 생각한 걸로 하는 거야. 그걸 미리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팀이 구성되면은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팀별로 불러서 어떤 놀이나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야. 그래서 미리 날짜를 정하도록 할게 라고 하고, 지금 무엇을 할까요? 달력을 저는 항상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주만 나왔는데 더 길게 여기까지 아래까지 더 붙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 팀을 구성을 했다. 그러면 얘들아, 그래서 이제 수, 목, 금 선생님이 매일매일 한 팀이나 두 팀씩 불러서 너희들이 생각한 놀이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올 팀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쨌든 그렇게 정해지면, 제의뽑기 하거나 순서 정해지면 여기에 팀 이름을 적어요. 팀회의 적어서 여기는 몸팀,
이날은 사는 곳 팀, 뭐 이렇게 미리 적어놔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내가 사는 곳 팀인데 내일 나 말할 거니까 좀 놀이 생각해 와야 되겠다. 물론 생각해 오지 않은 아이들이 많죠. 그래도 미리 예고를 하면 안 한 것보단 나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팀별로 회의할 날짜를 미리 적어놔요. 근데 최대한 이제 하루에 2팀 정도 하게 하거나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 주까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죠.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뭐 이 흥미를 이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좀 게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저는 이때 거미 프로젝트 할 때 거 찍어놨는데, 자, 보면은 애들 사진이 있죠. 이렇게. 이거 팀별 사진이에요. 애들 팀별 사진이고, 지금 제가 옆에 이거 자른 거 뭐냐 하면은 애들이 자기가 할 놀이를 생각해서 여기 적은 거예요. 무슨 놀이 하고 싶어요? 무슨 놀이 하고 싶어요를 지금 생각해서, 이거 다 자기네가 생각한 놀이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적은 거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여기 무슨 도장이 찍혀져 있거든요. 성공, 성공, 성공. 성공 도장은 왜 찍혀 있냐면 얘네가 지금 이거를 생각해서 이 놀이를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이게 진행한 거거든요. 아마 뒤쪽엔 점점 많아지는 사진을 제가 추가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팀은 누구누구인데 얘네가 생각한 놀이는 이거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 거미줄을 활용하는 게 또 있거든요. 제가 왜 이걸 했는지는 또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질문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본이에요. 이거 반드시 1주차에 해야 됩니다. 1주차 중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혹시 뭐 거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니? 어떤 게 궁금한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해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대집단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그룹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집단은 제가 앞서서 얘기해 드린 대로 애들하고 다 대집단으로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다 앉아가지고 물어봐서 따다다다다다다 적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팀을 정했죠. 그럼 얘네가 사는 곳 팀이 있잖아요. 그럼 사는 곳 애들만 불렀어요. 그래서 얘들아, 거미의 사는 곳과 관련해서 너희들 궁금한 거는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하면 장점은 모든 영역의 질문들이 골고루 나온다는 장점이 여기에는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전체 아이들이 같이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호기심 있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틀을 줬잖아요. 이 사는 곳에서 어떤 게 궁금해? 라고 틀을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적게 나올 수 있지만 골고루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사는 곳에서 궁금한 게 별로 안 나오죠? 그러면 저는 추가적으로 걔네 소그룹에서 물어보긴 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사는 곳 말고도 또 거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 있어? 물어봐서 이걸 적도록 했어요, 아이들한테. 소그룹에선 좋은 점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얘네가 궁금한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리 종이를 다 준비해놔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궁금한 거를 이제 여기 한번 적어볼까 해서 그 자리에서 게시할 수 있는 질문 목록에 할 글을 그 자리에서 바로 적어서 끝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아이들의 궁금증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도 적어요, 저는. 그러니까 궁금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고, 우리가 나중에 전개 과정 진행해 가면서 진짜로 알아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알아봤을 때의 정보를 여기 적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 거는 뭘까? 막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전 항상 궁금증 그리고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 적고, 그 다음에 진짜 알아본 거, 진짜 내용을 이렇게 적는 편이에요. 이렇게 나오고 애들이 알아본 거 이렇게 적은 모습.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 단계 마무리 과정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리자면은, 자,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계획. 자, 이때 우리가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이걸 할지 애들하고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 방식을 정해야 돼요, 사실은. 2가지가 있어요, 진행 방식도, 여러분들. 자, 진행 방식 유형은 우리가 팀을 정했죠, 일단. 팀을 정했는데, 자, 이 팀이 생각한 게 한 뭐 4가지씩 있다. 어떤 팀은 5가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놀이나 활동을 애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4가지, 5가지의 팀별로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여기가 2주고 여기가 1주고 여기가 3주인데, 여기에는
몸에 대한 것만 몸팀이 제안한 몸에 대한 놀이를 일주일 동안 하겠다. 여기는 사는 곳에 대한 놀이를 일주일 동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애들이 팀에 상관없이 몸팀이 하고 싶은 날짜를 정해서 지금 몸팀이 수요일날 이거 뭐 1 활동을 하고 싶대. 그럼 1 하고 그 다음에 좀 일주일 있다가 하고 싶어요. 여기에 2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주제가 하나로 딱 정리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이날은 몸에 대해서 했다가 이날은 사는 곳하고 이날은 먹이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전 다 방법 해봤거든요. 장단점이 둘 다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아이들한테 그거를 유도해서 아니면 교사가 딱 정해서 2주는 몸, 3주는 사는 곳 이렇게 주차 정하는 것 정도는 뽑기 할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은 같은 팀이 진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프로젝트 할 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이날 주도했다가 일주만 주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내가 주도할 날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애들이 알 수 있어서 이런 건 또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의 성향이나 교사 스타일이나 선생님이 봐가면서 정하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5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해서 팀에 대한 놀이 생각을 이 일주 안에 끝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팀별로 한 팀씩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새로운 놀이를 생각하거나 활동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애들이 하는 중에요. 놀이가 새로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오케이죠. 그러면 몸팀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금요일날 생각났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 이제 끝났는데 못해요? 아니에요. 생각났죠? 그러면 추가해서 다음 주 언제 넣어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교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또 길어졌어요. 어쨌든간 프로젝트 시작 단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전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